대사일정 제1항 2016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 총치의권을 선정합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2016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소관 부서에 대하여 주요 업무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성규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한 헌법적인 노력과 의정활동을 기르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세호 위원장님, 이병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의원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의 힘으로 모든 업무에 더욱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주택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영희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영수 도시개발과장입니다. 김영훈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신상영 건축과장입니다. 소중영 주택과장입니다. 홍윤숙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최덕재 공원과장입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국 소관 20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부터 16까지는 기구정원 및 일반 현황으로서 유임으로 가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2035 평택 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2020 도시기본계획 목표연도 도래 및 사회 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인구 및 장기발전 방향을 수립하는 계획으로 대상 면적은 해수면을 포함한 평택시 전 지역이며 기준연도는 2015년, 목표연도는 2035년이며 125만 명을 목표 인구로 계획하였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참여가 제한적인 사항임을 감안하여 금년 8월 10일부터 시민 참여단 구성 및 운영 중에 있으며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2010년 10월 계획안을 수립하여 주민 공청회를 실시하고 2017년 2월 시의회 의견 청취 및 시도시교원의 자문 등을 거쳐 2017년 12월 경기도 승인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평택 도시관리의 재정비의 수립입니다. 2020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상위계획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여 도시발전의 기틀 마련과 함적 토지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추진하면서 시의회 청취 및 의견 청취 및 주민공론 등을 세 차례 실시하였고 자연취락지구, 도시계획 시설 등 시장 권한 사항은 금년 2월 말 결정 고시 완료하였습니다. 도시계획 지역 확정 용도지역, 도시자연공원구역 및 근린공원 변경 등 도지사 권한 사항은 금년 2월 경기도에 재정비 결정 신청을 하였으며 도시지역은 금년 10월, 비도시지역은 12월 도시관리 계획 결정 고시 예정입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도시관리의 관리지역 세분 지구단위 계획 수립입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지역에 대한 관리지역 세분과 202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따른 용도지역 상향 및 개발진흥 지구 지정 지역에 대하여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통해 체계적 계획적 관리와 합리적인 토지 이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관리지역 세분 대상지는 농업진흥지역 해제 대상지 1255만 제곱미터이며 지구단위 계획 수립 대상지는 용도지역 상향 11개소 85만 제곱미터, 개발진흥지역은 2개소 117만 제곱미터입니다. 금년 10월 중에 용역을 착수하여 2017년 상반기 제도 및 계획안 작성을 통한 주민공론 및 관계기관 협의를 추진할 계획으로 2017년 6월 관리지역 세분 및 지구단위 계획 수립 결정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장기 및 집행 도시계획 시설 해소 추진입니다. 국토의 개입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부터 20년이 경과된 장기 및 집행 도시계획 시설 자동 실효 및 2017년 1월 1일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토지 소유자 해제 신청 제도 시행 예정에 따라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혼란이 우려되는 실정으로 장기 및 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집행이 어려운 시설에 대하여 의회 해제 공고를 받아 2017년도 160개 시설을 폐지하고 2016년도에는 362개 시설을 폐지하였으며 금년도 하반기에는 국토계획법 제3사도 2항 일정에 따라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재검토 정도로 2016년 12월 30일까지 설치를 원하는 도시계획 시설을 추가 폐지할 계획이 있습니다. 또한 장기민 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해소 추진 방안으로 시의 재정 여건 등 현 시점을 고려한 실질적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집행 방안을 강구하고자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정비 용역과 함께 TF팀을 구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히 10년 이상 경과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중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시설에 대하여는 사전 의회 해제 공고를 통해 해소 추진과 토지 소유자 해제 신청 제도에 따른 해제 추진 등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다양한 해소안을 마련하여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개발행위허가 운영 방안 개선입니다. 개발행위허가 규정 등 시대 경사도 산정 방식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어 허가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금년 6월 경사도 산정 기준을 최대 경사도에서 평균 경사도로 변경한 것으로 도시의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시민들에 대한 민원 서비스 향상과 청렴도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3공원칙, 공평, 공정, 공개를 추진 중으로 공평한 업무 추진을 위한 방안으로 측량 설계 협회와 간담회, 개발행위 담당자의 수시소통 및 업무 연체를 시하고 있으며 공정한 업무 추진을 위한 방안으로는 청렴도 향상 교육과 민원 처리에 대한 설문서를 실시 중이며 민원 처리에 대한 투명한 공개를 위해 민원 처리 알림제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개발행위허가 운영을 정부 시청 및 시민의 규제 완화 요구에 맞춰 지속적인 개선 및 재정비를 추진하고 민원 서비스 향상 및 청렴도 제고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신뢰받는 민원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통합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은 토지 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개별 범위 내에서 각각 운영하던 심의위원회를 통합으로 운영하여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공장설비 허가에 대한 소규모 개발 행위가 해당되며 우리시 통합심의 적용 대상은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심의위원회,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5개업야가 해당되며 통합심의위원회는 3개 분과 34명 전문가로 구성 운영됩니다. 지금까지는 인허가 사안에 따라 개별을 추진하는 심의 절차 이행으로 인해 처리기간이 장기화되었으나 앞으로는 2개 이상의 심의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통합심의원에서 일괄 심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인허가 신청 시 시간적, 경제적, 비용이 절감되어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과 주민 피해를 적어내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동북지구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동북지구 도가 사업은 낙후된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동북 재래시장과 연계하여 지역 상권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동북동 1홍 약 16,700평을 환지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안입니다. 2009년 12월 8일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을 고시 후 2010년 9월 18일에 실시계획 인가를 특가했으며 사업지구내 보성평택간 산업철도와 통북 지하차도 개설공사 등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및 실시계획 변경고시를 금년 8월 12일에 완료하였습니다. 사업구역 내 경제 분할 측량 및 현황 측량을 9월 중 완료하고 금년 12월에 환지계획을 수립한 후 2017년부터 상반기에는 공사 착공하여 2018년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가곡지구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LG에너동 각 기존 공장과 준 2, 3단 개발에 따른 인구 수용과 진면 일대의 지역 균형발전 동원을 위해 가곡면积로는 약 24만 평균으로 추진되는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금년 3월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경기도에 요청하였으며 현재 본 사업계획에 대한 전략 환경 영향평가 추진 등 관련 법에 따라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적으로는 경기도에서 협의할 후 도시개발의 심의를 거쳐 금년 10월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완료하여 2017년에 시시계획 인가를 거쳐
조성공사를 2018년 하반기에 착수하여 2020년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만호지구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사업지역 주변의 평택항 및 보성과산단 등과 연계한 지역 경제 활성화 촉진 및 지역 균형 발전 노무를 위해 보수 만호홀이 이룬 약 96,000평 규모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전력환경영평가 초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2017년 상반기 중에 경기도의 구역 지정을 신청할 계획으로 2018년 4월까지 실계인가 및 환지계획 수립 등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2018년 하반기에 조성공사를 작동하여 2020년에 완료시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전국지구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청곡 소재지를 중심으로 주변에 고령산단, 현북산단, 우성산단, 오연한산단단 등이 유치하고 있어 유발인구가 많은 지역이나 총북읍 사무소 주변에는 도시기능 낙과 주거지역이 부족한 일정으로 지역의 균형 발전 등을 고려하여 도시개발 사업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현금리 일원에 약 10만 평을 개발하기 위해 금년 8월부터 타당성 조사 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타당성 요소를 바탕으로 도시개발구역 및 개발 계획을 2018년 상반기까지 수립하고 2019년 시행인가를 거쳐 2020년에 사업 완료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민간 시행 도시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민간 시행으로 추진하는 도시개발 사업 지구는 총 15개 주구 87만 3,800평방미터로 안정주구는 금년 2016년 8월 9일 공사 완료되어 환지 처분 및 조합 해산 예정이며 공사 추진 및 착공 준비 중인 8개 사업지구도 용주, 신흥, 동삭, 세교, 동삭, 소사 2주구, 모산영신지구는 현재 기반시설 조성 공사에 진행 중에 있으며 소사영지구는 금년 12월 11월 중 공사 착공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재, 동삭, 세교지구 등 2개 지구는 금년 환지계 연결 목표로 환지계 수립 중에 있으며 또한 영신, 지제, 화양지구 등 3개 지구는 개발 계획 및 실계 변경 추진에 있으며 통복지구는 실지계 연결을 위한 협의 및 각종 인허가 조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고도 국조화계획지구 특별 사업입니다. 고도 국조화 신도시는 총 4,400만 평의 단계별 부지 조성 공사 추진계에 따라 1단계 144만 평, 2단계 125만 평, 3단계 137만 평으로 개발하며 사업비는 8조 1,600억이 되었습니다. 사업 시행자는 경기도 항토지공사, 경기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1단계 구정공사 사업은 2017년 10월 착공하여 현재 6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최종 사업 종료 예정일은 2020년 12월입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쇼핑몰 상가 활성화 사업입니다. 본사본 미군 기준에 대비하여 부대정문 앞 신장 안정 쇼핑몰 상가 활성화를 위한 특화고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기반시설 실시 설계 및 마케팅 전략 등 총괄계획을 수립을 해 2015년 6월에 상가 활성화 디자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금년도 20억, 2017년도 50억, 2018년도 30억, 총 100억을 행자부 지역개발비로 확보하여 쇼핑몰 기반시설 정비, 상가 인면 개선, 조물 및 편의시설 설치 등 쇼핑몰 거리 인프라 구축과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서정신장지구 도시재생 사업 추진입니다. 서정신장 재정비 촉진 지구 해제 지역 및 서정신장동 일원의 지역연 영향을 위한 주민협체 및 도시재생대학 운영과 가로환경 및 빈집정비, 담장 철거, 공방 설치 등 주민 참여의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에 착수한 신장동 도시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과 금년 8월 국토부 공사업에 최종 선정된 신장동 제형물 도시화 제형마을 도시관리역 중인 사업을 통하여 세계적인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하여 세단 원도심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주정지구 주거환경 사업입니다. 본사본 평성읍 두정리 45-2번지 1원에 2018년까지 99억을 투자하여 도로개설,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을 개선을 통해 주민들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5년 9월 정도역 시행을 고시하였으며 2016년 8월까지 확보된 예산으로 보상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 9월 말에 오래된 공과철을 시작하여 2018년 말까지 사업이 종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7쪽입니다. 조성 대표적 공원 조성 및 문화복지센터 부지 조성입니다. 본사업은 평택발전본부 종사에 따른 특별지원 사업비로 2006년까지 총 135억 원을 투자하여 보성사무소 앞 약 6,000평 규모의 레프적 공원과 300평 규모의 문화복지센터를 받는 사업으로 2010년 4월 보상을 완료했으며 2018년 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마을 해관 관리 및 개보수 사업입니다. 사업비 340억 100만 원을 투자하여 마을회관 개축 기주변 사업 7개소, 일반 지역 관리 부설을 건축하고 마을회관 개보수 40개소, 정자 관리 및 보수 10개 대하여 금융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생활주변 주거환경 사업입니다. 농어촌 지역 노불량주택 48동 개량 및 농어촌 빈집 정비 선택에 대하여 사업을 차질 추진하고 도시지역 내 노불량주택의 개량 및 신축자금 융자 지원 제도를 널리 홍보하여 쾌적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고덕면 태평마트 상가 개선 간판 개선 정비 사업입니다. 본사업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외 경기도 공무사업으로 금년도 3월에 선정되어 도비 7,500만 원, 시비 1억 7,500만 원, 총 2억 5천만 원을 투자하여 태평마트 상가 80개소, 130개 간판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6월 주민선거를 실시하고 8월에 실시설계 영역을 추진하여 12월에 공사 준공할 계획이 있습니다. 공사 완료되면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과 지역정자가 쓸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내실 있는 공동주택 건설 요구입니다. 현재 시공 중인 아파트 공사 현장 지도를 통해 공동주택 품질 향상을 유도하고 하자를 사전에 예방하여 내실 있는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감리자 업무 수행 실내 점검은 민간 전문가 합동점검으로 양질의 점검이 실시되도록 하고 있으며 현장별 2회 경기도 품질 검수단을 통해 공동주택 품질 검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품질 검수 시 입주 예정자가 참여하여 아파트 입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공사적인 공동주택 현장 24개 단지에 대하여 감리자 업무 수행 실태 점검을 하였고 충북 B7부록 현장 등 5개 단지에 대하여 공동주택 경기도 아파트 품질검수위원과 함께 품질검수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감리자 업무 수행 실태 점검 및 아파트 품질검수를 등을 통해 아파트 품질 향상을 유도하고 입주예정자와 시공자 간의 간담회를 실시하여 입주예정자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어 내실 있는 공동주택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동주택 만들기입니다. 공동주택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용 검사일 기준 5년 이상 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단지 내 도로 포장 및 방범, 보안시설 확충, 어린이리터, 경로당 보수 등 노후된 부대 공유시설의 보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 공동주택 지원 사업의 확대를 위해 주택조례를 개정하였으며 이에 추경 시 예산을 대폭 증액 25억 원을 확보하여 30개 단지를 선정하여 사업 추진에 있습니다. 또한 노후된 의무관리 대상 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용검사일 기준 15년 이상 된 5개 단지를 선정하여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있으며 10월 중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조속한 조치로 공동주택 입주민의 편의 및 안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지역건설 사업 지원 추진입니다. 관내 대형 공사 현장에 지역업체의 참여율 향상을 통한 지역건설 활성화 추진을 위해 지난 7월 하도고 관리팀을 신설하였습니다. 5,000평당 이상 민간 대형 건축 공사장 현장 54개소에 대한 지역업체 참여율을 50% 이상 참여를 목표로 관리상 현장의 하도급 이행실태 지도 점검 및 하도급 관리 협회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에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완촌녹지 토지매입니다. 본사업은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된 이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하여 연차적인 토지 매입으로 사유생권 침해에 따른 인원에서 및 일몰재생에 따른 자동실효 방지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시 전체적으로 20년부터 2015년까지 3년 동안 3,930제곱미터 26원을 매입하였고 금년 상반기에는 1,196년을 13억 7,800원으로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연차적인 사업에 따라 예산을 확보하여 매입 조정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평택 안성 해오름길 조성입니다. 작년 12월에 해오름길 조성사업을 착공하여 현재 85%의 공정이 진척되어 연내 중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방문대선팀의 목표부 직매장은 유치선에 따른 행정열차 이행 중에 있어 빠른 시일 내에 절차를 마무리하여 연내 공사발주 착공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완충목지의 야생학길 조성입니다. 세계동 주민센터 주변 완충목지에 음지성 집식물과 야생화를 식재하는 사업입니다. 녹지 내 하층 시생의 부족으로 인한 경관저해와 산책 시 산막감을 해소하고 보호하는 일환으로 음지성 집식물과 야생화를 식재하여 완충목지를 보호하면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간과 인근 상가 지역으로 시민의 유입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으로 9월 발주하여 금년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산림자원 육성사업입니다. 산림의 경제,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조림 및 숙박의 사업으로 상반기에 큰 나무 공익조림 1헥타, 경제 수림 경쟁소 조림 5헥타, 총 6헥타 조림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5년 이내에 조림지 풀베기는 28헥타를 실시하여 산림의 공익 가능성을 확보하고 시민에게 시작한 자연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산림보호사업입니다. 산불 예방을 위한 봄철 산불 방지 대책본부 운영하여 13건 15,930제곱미터의 산불이 발생하였으나 전년에 대비 산불 발생 건수가 30% 감소하였고 가을철에도 산불 방지 대책본부 운영으로 산불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산림 병해충 적기 방지를 위해 예찰 방제당 운영 및 소나무 저성충병 지상 방제 등을 통해 산림자원의 지속적 보호 및 건전한 숲 생태계 보존 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소풍정원 환경개선 및 활성화입니다. 우리시 대표적인 여가 문화공원 조성을 위하여 2015년에 4개 정원, 야외 데크 설치, 놀이시설 등 조성, 주차장 확장을 위한 토지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010년 4월부터 7월까지 산책로 및 물놀이 공간, 20년 기념 미로원 등을 조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확장 공사는 2000년 12월에 중목표로, 다목적 관리사무소는 2007년 6월에 중목표로 연내 착공할 예정이며 현재 시계 인가 협의 과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내리문화관 공원 조성입니다. 토지 매입은 95% 진행하였으며 1차 조성사로 2015년 10월부터 12월까지 토공, 지작물 철거 및 처리, 벌개 재검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 3월 2차 조성사를 착공한 12월 중목표로 지방령 등 등록공사 진행, 우배수 시설 설치 및 수목이식 자동으로 기초작업을 진행 중이며 현재 공정률은 36%입니다. 아울러 흙 콘크리트와 투스블록 등 포장 및 수목 식재, 얄미대 등 편의시설 조성으로 근본 2차 공사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혀 토지 매입은 금년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향후 다목적 잔디마당, 추가 수목 식재, 동선 포장 등을 진행하는 3차 조성공사비는 사업비 확보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불악산 문화공원 조성입니다. 2014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잔디환경 및 인공폭포, 산책로, 주차장 조성을 이후 2015년 12월까지 산책로 안전배수와 야경센터 설치 등을 정비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산림체험장 및 한옥숲길은 금년 9월까지 설치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이며 안전패스 및 휴게시설과 편의시설 추가 설치 및 보완은 12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 있습니다. 시범 운영을 통해 효율적인 운영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민들이 가족과 함께 자연친화적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국제기로 센터 주변 공원 조성입니다. 송탄 평성 국제기로센터 주변 공원의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송탄 국제기로센터 인근 신장발공원에는 편명나무숲 조성과 휴게쉼터 조성, 시설물 및 포장 교체 등 사업을 금년 4부터 시작하여 7월에 완공되었으며 평성 국제기로센터 인근 안정관리공원은 놀이터, 쉼터, 주차장, 편명나무숲길을 5월부터 진행하여 9월 13일 준공하였습니다.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자연친화적 여가공원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노후공원 모델링 사업입니다. 노후공원인 합정 어린이공원 등 3교시에 대하여
기반 정비, 노후시설 정비, 녹지대 정비, 전기시설 정비 등 이번에는 공사를 금년 9월 초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이 있습니다. 노후공의 환경을 손하여 본 이용을 활성화하려고 구도심의 여고 환경과 지리 정비를 들어오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대표 2010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은 3회로 구분하여 부서별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실 때 필요한 경우는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도시주택국 소관 책임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명근 의원님. 예, 홍명근입니다. 국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고요. 18쪽이에요. 어디요? 18쪽. 8쪽이요? 예. 이제 우리 그 평택시 그 목표 연도가 이제 2035년도를 지금 목표를 가지고 지금 도시계획 그 기본 수립을 하는데 사실 이제 우리 이제 2020 그 계획은 우리가 이제 계획을 세워서 실시를 했고 사실 이제 평가 보고가 나와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 보고는 어떻게 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 보고라는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하시나요? 아니 우리 이제 지금 2020년까지 2020 계획을 네네. 사실 이제 해온 우리 평택시를 네네. 계획을 해서 수립을 해오면서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그 평가가 정말 잘 됐다. 그래서 앞으로 15년, 20년 후에 2030년도 우리 계획을 인구 125만 명으로 다 이제 목표로 해서 세우는데 물론 이제 목표는 세우는 그 계획은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실행과 집행을 해서 거기에 대한 그 문제점을 보완해서 해야지. 우리가 지금 95년도에 우리 3개 시군이 통합을 해서 지금 현재 인구가 2016년 6월 말 그 기준의 인구가 지금 얼마 정도 되고 있는지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46만. 예. 네. 46만 얼마요? 40만 정도. 46만 넘죠? 46만 7천 정도고요. 예. 그 이제 6월 말 그 우리가 95년도에 이제 35만 명의 이제 통합 3개 시군이 해서 예, 2016년 6월 30일자가 46만 5,766명입니다. 인구가. 그래서 인구가 이제 증가된 거 보면은 연 한 5천 명 정도밖에 증가가 안 됐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평택시가 이제 좀 삼성이 들어오고 LG가 들어와서 고독 신도시가 이제 그 도시계획이 잘 돼서 지금 진행은 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한 인구 유입이나 여러 가지 그 정책을 봤을 때 정말 좀 심도 있게 인구가 지금 2020년대 뭐 인구 80만이라고 86만입니다. 86만인데 사실 이제 앞으로 3년밖에 안 남았는데 그 인구가 어떻게 유입이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근데 그거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아까 뭐 의원 말씀처럼 이제 삼성이나 LG, 그다음에 이제 기타 이제 민간개발 사업을 하면서 실제로 그게 사업만 잘 간다는다면 사실은 실제 80만은 넘습니다. 계획상으로 봐서. 이제 물론 이제 지금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 인구 관련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볼 때에는 지금 인구 목표에 대한 거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생각은 안 하고요. 다만 2035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은 이제 인구 배분이 가장 도시계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인구 목표 설정을 해서 그거를 맞춰가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요, 지금요.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지금 이제 그 인구 목표에 대한 이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한 거는 그렇게 뭐 지금 현사로 봐서는 지금 뭐 저희 아파트나 여러 가지 개발적으로 봐서는 크게 무리가 없는 거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지금 지난번에 그 행정사무감사 통해서 인구 유입을 22개 읍면동을 조사해 보니까 네. 사실 그 비전동 소사벌지구만 인구가 좀 늘었지 나머지는 다 감소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성 같은 경우에는 한 1000명 정도 가지고 감소가 됐고 서탄이나 고덕은 뭐 어차피 신도시가 돼서 이제 이주민이니까 한 4,800명 정도가 이렇게 감소했지만은 오성면만 이제 한 290명 정도가 늘고 나머지는 거의 다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그 우리 그 도시계획을 그 수립계획을 해서 저 집행하는 것도 좋지만은 정말 우리의 그 평택시나 우리 그 수도권 인구 그 증가되는 것을 모든 것을 종합했을 때 너무 이거 크게 그 잡는다는 것은
저희가 보기에는 좀 그렇게 그 바람직하지 않다고 좀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이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개발 여건에 사실은 이제 도시계획, 그 도시기본 계획이라는 자체는 실질적으로 그 도시기본 계획이 있어야 모든 사업이 할 수가 있습니다. 여건 변화에 따라서 뭐 개발이 금방 갈 수도 있고 지금 여건 변화에 따라서 뭐저 도시기본 계획이 안 되면은 사실은 어떤 개발을 할 여지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2020 기본계획에 86만 세우는 거에 대한 거는 개발 계획을 전제 조건에 지금 세우는 거기 때문에 그 인구 수가 줄어들고 그러면은 도시기본수상 반영이 안 되면은 예를 들어서 다른 좀 삼성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근대에 와서 갑자기 이제 삼성이 들어오는 거지 그 전까지는 사실은 삼성에 들어오는 일은 없었거든요. 그러한 개발 여건을 봐서는 저희들이 충분하게 좀 그 인구를 좀 잡아서 개발 여건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그래요. 그 문제는 좀 이따 다루겠습니다. 네. 21쪽에 이제 장기 미집행도 지난번에 많이 이제 해소를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취소를 시키고 네. 실제 이제 그 장기 그 도시계획 그 집행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 평택시가 10년 전에 20년 전에 계획을 세운 것 같으면은 앞으로 향후에 그 계획도 좋지만은 과거 했던 것을 마무리를 꼼꼼히 해서 좀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된 다음에 새로운 그 신규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은 과거에 그 집행된 것을 그 전부 처리시키고 또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 한다. 물론 이제 환경의 그 변화가 오니까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은 실제 그때 당시 이제 도시계획이 돼서 정말 그 보상이 안 돼가지고 심지어 정말 그 지임료가 없어서 저희도 뭐 우리 집행부에 많은 요구를 했지만은 그런 부분은 정말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고.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한 이제 900 미집행시설 한 900건대 있는데 쭉 해제 준도 실시를 했고 여러 가지. 그래서 이건 사실은 이제 맞습니다. 지금 옛날 거를 지금 이제 해제하는 게 사실은 예민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예, 보고도 드리고 저희들이 TF팀을 구성해서 힘도 있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새로 신설하는 부분, 여건 변화가 오고 사회 변경이 오게 되면은 실제로 그 전에 계획 때문에 지금 해제를 하고 새로 신설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미집행시설을 해소하기 위한 그 단계별 추진 계획을 좀 3대기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 집행하는 데는 약간 차질 없도록 지금 집행을 하려고 충분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제 22쪽에 이제 개발 행위 운영 방법에 대해서 이제 문제점도 잘 지적을 해주셨고 또 대책을 공평, 공정, 공개. 사실 이제 그 가장 큰 민원을 저희가 민원받는 게 아마 공기 허가 기준, 허가 기일을 네. 아마 단축을 시키다라는 게 아마 가장 큰 문제가 좀 많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은 이제 우리 평택시가 이제 개발 면적이 많다 보니까 업무가 폭주돼서 저희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지만은 우리 시민들께서는 그걸 아마 이해를 못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이제 업무가 좀 과다하게 좀 접수가 됐지만은 지금 3대 그 원칙에 의해서 앞으로 이제 잘 하겠다니까 좀 공기도 좀 단축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그 민원 처리가 좀 잘 될 수 있도록 잘 해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개발 행위가 이제 들어가면 보통 이제 한 2주 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이제 심의가 이제 걸려 있어서 도시계획 심의.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제 한 달 반 정도 네.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한 2주 내에 해줘야 되는데 그 이제 또 이제 도시계획 심의를 하다 보니까 거의 또 한 달 정도. 근데 지금 그거를 좀 나눠서 지금 두 회로, 2회로 나누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저기 하는데도 거의 한 달 이상 걸리더라고요. 저도 도시계획 심의. 근데 그거 심의 들어오는 게 어떻게 보면 간단한 게 좀 많이 들어오잖아요. 예. 어떤 때는 굉장히 10건 이상이 들어와도 어떻게 보면 그냥 인허가 내줄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농지에다가 농지시설 하는 거는 그런 거는 이제 이렇게 좀 나눠서 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그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제
획일적으로 이제 법령만 적용하다 보면 이제 그렇게 됐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그 한 3, 4개월 전부터 저희가 이제 정리하는 건 심의 때도 제안 설명만 듣고 그냥 심의 막박을 하듯이 그래서 저희도 개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저희도 이제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자꾸 개선해 나가고 있는데요. 저희도 이제 한 달에 2번 이제 분과를 하는데 그것만 하더라도 처리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분과를 늘려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사실은 이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이제 대부분 건축 의제, 이제 공장 등록 의제 이렇게 들어옵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 총괄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지.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개별적으로 이제 허가를 받으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이제 최소 위원회를 하게 되면 한 달에 이제 그게 잘 맞으면 바로 되겠지만 안 되면 최소 이제 한 달에서 한 달 반 걸립니다. 근데 인근 시군하고 비교하더라도 저희가 상당히 빠릅니다. 화성 같은 경우에 저 위원회 심의를 3개월을 걸립니다. 근데 또 우리보다 굉장히 또 빠른 데도 있잖아요. 근데 빠른 데는 거기 위원회를 거의 저희가 거의 빨리 하는 근데 어떻게 보면 네. 요식행사 걸치는 심의가 있잖아요. 그런 건 다 지금 이제 의원님 이제 저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됐으면은 이제 사실은 이제 자꾸 바꿔서 자꾸만 이제 뭐 심의가 까다로우니 뭐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사실은 그건 아니고요. 저들이 됐으면은 좀 기존에 차원에서 해줄 건 해주고 그다음에 또 그렇다고 해서 시민과 관련되어 있는 그 공무원에 관련되어 있는 분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또 이제 그 개발행위를 신청하는 분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이러한 좀 예민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심의하다 보니까 때에 따라서는 실제 이제 심의에서 지금 안 되는 게 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거는 뭐 철저하게 해야 네,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건 허가는 저희 논문은 그냥 다 절차대로 해줄 수밖에 없는 게 있잖아요. 제가 개선하도록 그런 부분에만 하겠습니다. 개선나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마치고요. 도시개발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 만호지구는 뭐 지금 이제 그 한지 방식으로 예, 그렇습니다. 넘어가겠고요. 현곡지구 이제 청북의 현곡지구 예. 지금 타당성 조사 지금 하려고 하는 프랑스를 하는 거죠. 예, 참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이 이제 오랜만에 이제 손을 대는 것 같습니다. 예. 주민들 그 수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예. 용역 조사 좀 잘해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고요. 네. 이제 그 고덕국제와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1단계만 지금 136만 평 지금 하고 있고 예. 2단계는 조금 그 설계 그 변경이 좀 된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은 사실은 다른 거는 아니고 주요 원인은 이제 그 탄약구 때문에 지금 문제가 좀 있어서 지금 이제 단계별 그 계획도 변경 좀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야는 그 국방부하고 협의가 좀 빨리 이룰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만 해결만 되면은 빨리 갈 수 있는데 하여간 지금 문제되는 건 그게 가장 문제입니다. 그죠. 2단계도 뭐 저기 보니까 그 어디 좌계로 쪽으로 조금 변경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이제 그 알파 탄약구하고 명문 탄약구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부득이 지금 이제 변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와 있는 겁니다. 단계는. 심지어 이제 삼성 그 산업단지에서 1km 반점은 뭐 주택 허가를 내주지 말라 그러는 그런 그 아닙니다. 그렇진 않은 거죠. 그건 아니고요. 네. 이제 그 잘못 좀 같은데 이제 그러면 때는 지금 이제 저희들이 그 환경 그 법에 따라서 실적으로 그 일주일에는 그 한 2만 명 정도만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들은 안 내주려는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건 오해입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됐으면 이제 그 밀집이 많이 안 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거지. 그거는. 근데 저번에 이제 제가 이제 LH 공사를 들어가서 이제 그 보고를 받기는 네. 2단계 그 그러니까 그 좌계로 쪽에도 보니까 그저 좀 설계 변경이 그 물리센터로다 좀 그 변한 그 부분이 있던데요. 그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한 지금 파악을 해서 위원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거도. 예. 왜냐면 이제 삼성이 들어와서 이제 뭐 산업단지를 이쪽으로 다 못하니까 아마 그 근쪽으로다가 해서 아마 물류단지로다 이렇게 좀 변경이 되는 것 같은데 예. 그것도 한번 한번 확인하고 네. 또 3단계 그 특히 이제 그 탄약고 문제도 이제 좀 민원이 많이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 문제도 이제 뭐 지하화시켜서 이제 소음이 안 될 수 있는 방안을 낸다는데 아마 그 국방부하고 협의가 잘 안 돼요. 예,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지금 현재 저쪽 기존 예. 그 충북 쪽에 있는 거, 예. 고덕 그쪽에 있는 거 거기다가 다 옮기는 거로 지금 되어 있고요. 지하에 지금 이제 그 뭐 설치를 해서 소음을 제대로 하는 데 있는 그런 지금 협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잘 우리 집행부에서 좀 내려지 공사하고 좀 협조해 예, 알겠습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래요? 예, 안경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뭐 이쪽에 보면 이제 비전과 전략에서 이제 뭐 비전은 뭐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이제 미래지향적인 이제 도시 조성이요. 근데 뭐 맞죠.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뭐 현재를 보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됐든 앞으로 향후 10년, 20년 그래갖고 뭐 도시계획 뭐 2020, 2030 이게 어떻게 됐든 뭐 이런 인구 배정을 받아야만이 그런 개발을 할 수 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필요해서 그냥 여기 해달라면은 뭐 도나 이제 뭐 정부에서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의 개발이 앞을 보는 거냐. 저는 거기에 의문점이 있어요. 지금 민간도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도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사업성입니다. 그럼 사업성을 보면은 미래가 보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뭐 부동산 경기, 건설 경기가 안 좋다 보니 사업은 진행을 해야 되겠고, 그래도 보니까 도시계획과에서도 그렇게 또 변형을 시켜줘요. 그러면 이게 맞는 거냐 이거야. 근데 사실 이제 뭐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그 도시 기본계획이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거고 또 막 그게 거기서 또 어떠한 그 기본계획 수립이 돼야만 어떤 개발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는 저희들이 이제 그 시민계획단도 좀 만들어서 운영을 좀 하고 있고 그래서 2035가 정말 그 현실에 맞는 그러한 도시기본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그러는 노력을 좀 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우리가 드립니다. 계획은 잘 잡았죠. 그런데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 뭐 본의원도 뭐 지역 민원이 있어서 어떻게 됐든 뭐 용적률을 좀 뭐 상향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식도 얘기했었지만 그 이후에는 어떻게 보면 그런 게 개발을 했으면 좀 쾌적 공간을 더 만들어야 되는데 용적률 상승하면은 그런 공간이 축소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맞습니다. 지금 사실 이제 보면은 이제 사업성만 따져서 용적률을 확보하다 보면은 사실은 어떤 쾌적한 주거 환경이라든가 쾌적한 환경은 안 되는 건 맞습니다. 다만 부득이 이제 그 경제성이라든가 이런 걸 따지다 보니까는 자꾸만 이제 해서 또 안 해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뭐 이제 상담을 해주고 또 뭐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막 해주는 게 아니라 뭐 기반시라든가 여건이라든가를 이제 해서 저희들이 좀 해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뭐 거의 다 이제 많이 올려놨어요. 네네. 우리가 뭐 공익분야는 뭐 시 자체 내에서 하는 사업도 이제 뭐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다 그렇게 해주는 얘기가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이 해야 될 곳이 있고 해야 안 될 곳이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외지에서 오는 지나가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뭐 랜드마크를 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런 지역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들어오는 뭐 지제역과 주변이나 이제 그쪽 영신 이쪽이 어떻게 보면 타운이 이제 형성이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뭔가 진짜 우리가 그 도시 같은 걸 좀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런 데도 그냥 쪼개기를 해놓으면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사실은 이제 좀 참 안타까운 게 지금 이제 지제세교 영신이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문제 좀 있어서 지금 못 가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좀 죄송하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지금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지제역이 저희들이 정말 랜드마크 정립을 하기 위해서 지구의 수입도 좀 잘 해서 그게 좀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어쨌든 그쪽의 중심이 이제 우리가 뭐 현계시민이 통합됐지만 그 옆이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삼성전자가 들어오는 그 지역이 거의 중앙센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지역적으로 봐도 센터입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이게 또 상징성이 있는 거고 예. 어쨌든 거기는 뭐 철도도 다니고 또 일본 국도상도 있고 네. 또 뭐 KTX도 또 다니니 어쨌든 거기가 향후는 지금 뭐 당장은 지금 어렵겠지만 바로 뭐 5년 10년 내에는 거기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밑그림을 그려놔야 돼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분에 대한 저도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도 지금 뭐 이렇게 다루면 아산 같은 경우에는 건 10여 년 전에 어떻게 올라갔어요? 허허벌판에다가. 그렇지만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허허벌판은 아니거든요. 아산보다 우리가 입지가 훨씬 낫습니다. 네. 근데 주변 인프라는 우리는 지금 역사가 들어오는데도 우리 그게 없어. 그냥 다 농지야. 그럼 우리가 이게 예전에 하는 기지촌이냐 이거예요. 그거 좀 설명을 드리면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총 23개직의 도시개발사 처음 출발할 때도 뭐 지금 그 어떤 건 때문에 이제 얘기는 있지만 사실은 전체 지구를 보고 시의 전체를 보고 그 교통계획이나 뭐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그거의 범위 내에서 이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그 당시에 이제 인구를 많이 배정 못 받다 보니까 밀도가 떨어져서 이제 못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뭐 의원님 아시다시피 용적률 올리고 평형 조정해서 이제 사업성이 되니까 이제 가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밀도당 그 200인을 못 찾아 먹었습니다. 196인 정도인데 지금 이제 평형을 바꿔주니까 한 230인이 넘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지금에 와서 이제 사업 수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런 건축 계획이라든지 이런 계획이 다 그 정리가 됐으니까 아마 이제 절차대로만 빨리 가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던 건 지금 당장은 이제 그 눈에 보이진 않지만 전체 계획을 그렇게 맞춰 갈 거고요. 조금만 이제 더 보셔야 되는 부분이 저희 시에서도 이제 노력하는 부분이 지금 적극적으로 사실은 사업을 가기 위해서 평형 조정을 이제 많이 해줬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뭐 우리 시 잘못이 아니라 국가 아니면 세계적인 경제 영향 때문에 건설 경기가 5년에서 10년 늦어진 겁니다. 그래서 아까 문명 의원님 말씀하셨던 인구 뭐 이런 부분도 사실은 지금 작년까지 분양한 거는 다 완판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최근에 분양한 것들만 이제 조금 이제 분양에서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2035를 하면 그게 맞춰서 단계 조정 등등 이렇게 해서 가기 때문에 조금 이제 지켜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에서 가장 고민을 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뭐 언젠가는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워낙 평택시라는 게 위치, 지리적이나 이런 게 좋기 때문에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체계적으로 계획을 어떻게 개발이라는 그런 중심지가 개발되면서 옆으로 계속 퍼져야 되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외곽에서 지금 중심부로 들어오는 개발이에요. 근데 사실은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또 이런 분이 있습니다. 그 이제 지리적 여건으로 봐서도 이제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뭐 동서로 지금 쭉 늘어질 수 있어가지고 사실은 뭘 하나 하더라도 지금 다른 일반 시형 뭐 오산시나 이런 데도면 다 이루어지니까 금방 뭐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저기 뭐 정형화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 도시에 내는 경우도 좀 어려움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뭐 개발을 다 해놓은 곳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뭐 용이동이나 이런 데 뭐 청정동 이쪽에서 지금 개발이 지금 소사벌 네. 또 소사벌이지만 거기와 같이 붙어서 거기가 돼서 어떻게 보면 외지 바깥에서 봤을 때는 거기가 중심인 줄 알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평택의 중심지는 아니거든. 예, 지금 전체 모습을 보면 모두 문자지고 이쪽하고 이쪽이 이제 중심이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이제 비전과 같이 봐야 되는데 뭐 이게 현실성에서 좀 저기 하다 보니까 이제 그 힘든 거는 알지만 그래도 우리가 도시계획은 원칙은 세워야 된다. 네. 그리고 근간은 흩날리면 안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제가 좀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주택부에서도 이제 기구와 정원에서 이제 한 두 개 과가 어떻게 보면 이제 쪼갰으니까 뭐 세 개 과 정도가 이제 늘어난 건데 도시재생과나 이제 뭐 주택과나 이제 공원과가 뭐 열심히들 하셔요. 직원들 열심히 하시는데 아직까지도 이건지 저건지 체계는 늘 잡힌 것 같아요. 그분에 대한 거는 하여간 좀 죄송하고요. 하여간 처음이라 예. 그렇겠지만 우리가 이게 필요해서 우리가 이거 만든 예.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든 일할 준비가 딱 돼야 돼. 근데 아직까지도 이 일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건지 지금 굉장히 뭐 도시재생과도 참 애매합니다. 또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주택과 같은 경우에도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애매해. 그래 지금 또 인원 같은 것도 그래요. 지금 뭐 산림녹지와 공원과 이렇게 됐지만 어쨌든 지금 예전에는
이제 뭐 동산 출장소나 뭐 원청이나 안출 이렇게 해갖고 이제 그 기회가 있어서 거기서 다 맡아서 관리를 했어. 그때는 참 어떻게 보면 신속하게 뭔가 이렇게 민원 처리도 이렇게 되는 게 있었는데 그걸 이제 공과를 별도로 만들면서 여기서 하던 걸 출장소 하던 거를 본청을 갖고 가니까 일이 바로바로 덜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여간 그분에 대한 거는 뭐 주님 말씀 명심하고요.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의 지금 저희들이 이제 그 담당 팀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각 공원을 체크하도록 좀 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좀 이제 지금 이제 그 의원들이 생각하시는 만큼 업무처리에 대한 부분 국장으로서 약간 다시 한번 점검을 통해서 저희들이 충분하게 그 조직 운영을 하는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